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칼빈슨 호,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월남에 다낭에 입항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975년에 월남이 폐망하고 미군이 패배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다음에 월남과 미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나 싶습니다. 숙적 관계가 이제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75년에 월남이 폐망함으로써 월남전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3년이 흘러가니까 적과 동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월남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또 미국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주적이죠. 친구라는 것은 공동의 적을 가진 관계라고 합니다. 월남과 미국이 친구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월남전 세대에 속합니다. 저 친구들이 월남전에 많이 갔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근무해서 월남전에 파병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975년 월남이 폐망해가지고 한국군이 철수하면서 한국 교포와 결혼한 월남 여자들을 LST에 태우고 1975년 5월에 부산항에 입항하던 때의 모습이 선합니다. 마치 폐잔병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는 월남을 탈출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간 이 월남 군인들이 지나가던 한국 선박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선박에 타고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급변하더니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뭉치는 관계가 되고, 드디어 항공모함이 월남 항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낭은 미군 기지로 유명했죠. 미군 다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월남전과 관련이 있는 영화를 오늘 하나 봤습니다. 더 포스트입니다. 제목이 더 포스트. 더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를 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죠. 뉴욕타임즈와 상벽을 이루는, 워싱턴에서 발행되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1971년 펜타곤 페이퍼, 국방부 비밀 문서를 폭로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났을 때 워싱턴 포스트의 여자 회장이죠. 여자 회장 캐서린 그레이엄이 나옵니다. 메릴 스트립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캐서린 그레이엄 역을 맡고, 그 다음에 편지국장 벤 브래들리, 편지국장 역은 톰 행크스가 맡습니다. 두 사람이 주연입니다. 톰 행크스. 이 영화를 보면은 저도 기자 생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그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1971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1년 뒤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죠. 이 시기가 바로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신문 저널리즘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때 아주 기자들의 영웅담이 많습니다. 특종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이끌고 갔다. 그리고 1974년 일본에서는 문해춘추가 쓴 다나카의 건맥과 인맥, 다치바나라는 프리랜서가 쓴 이 기사로 해서 그 막강한 다나카 수상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기자들이 정권을 뒤흔들 수 있다, 특종을 통해서. 이것이 저와 같은 젊은 기자들을 또 상당히 격동시켰습니다. 아, 나도 그런 특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꿈꾸었던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1971년에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6월 13일자에 펜타곤의 비밀문서를 공개합니다. 그 펜타곤의 비밀문서는 뭐냐 하면은,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이 분석학자가 주로 작성한 것인데, 월남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과정을 쭉 자료로서 40권 이상의 자료로서 모아놓는데, 이게 1급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이 집필자가 아주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닐 시언이라는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이 자료를 몽땅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대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드디어 71년 6월 13일 특종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라이벌 신문한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되자마자 미국 정부, 당시에 닉슨 대통령입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밥 미첼이라는 법무장관이 즉시 이제는 더 이상 보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요. 뉴욕타임스에 대해서 더 이상 보도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본안 소송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특종을 빼앗긴 워싱턴 포스트의 대응이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 언론과 참 다른 게 이런 겁니다. 한국 언론은 라이벌 신문이 특종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특종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뉴욕타임스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그 펜타곤 페이퍼를 우리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그 다니엘 엘스버그하고 접선이 돼가지고 카피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데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못하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럼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타임스처럼 보도를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근데 어느 신문사는 마찬가지지만은 워싱턴 포스트도 사주는 이 여자분입니다. 캐서린 그레이엄,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데, 이분은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는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공개를 한 직후였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더구나 이게 범법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국가 기밀을 보도를 했다가 범법 사실로 확인된다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주식 공개를 해 놓았는데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벤 블래들리 편집국장은 기자 편이니까 이것은 언론의 자유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보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그레이엄 사주와 서로 토론도 하는데, 역시 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은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보도를 해야 된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취재기 아주 이 영화는 긴박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니까, 또 스필버그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난스톱 액션으로 막 전개가 됩니다. 그래 해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레이엄, 이 여자분은 이 가정에 좀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 워싱턴 포스트를 샀는데 사위한테 경영을 맡깁니다. 근데 이 사위가 정신병이었습니다.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딸인 그레이엄이 이 언론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어렵게 경영을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참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레이엄은 재혼을 하지 않고 워싱턴에서 아주 이 사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별명이 캐서린 더 그레이트라고, 캐서린 대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발이 아주 넓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월남전 때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몇 분 등장합니다. 아주 맥나마라, 안경 낀 모습이 맥나마라 국방장관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맥나마라가 이 그레이엄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레이엄 이 여사가 내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보도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보도를 하라.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 이제 묶여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더 이상 보도를 못하게 되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해요. 범법으로 막 기소되는 것을 각오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뉴욕타임스가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에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만은 대법원에서 6대3으로 언론사에 대한 이 보도 금지는 위헌이다 해가지고 보도를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언론 자유의 손을 들어준 거죠. 국가 안보보다는 언론 자유가 우선이다. 그 명분은 뭐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핵심이, 이 사건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워싱턴 페이퍼, 펜타곤 페이퍼를 읽어보면은 미국 정부는 월남전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 대통령까지 한때 50만 명까지 병력을 늘려서 월남전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보도된 펜타곤 페이퍼를 분석해 보면은 미국 정부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하고 판단을 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밀로 분류해 가지고 감춰버렸다.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국가는 지는 전쟁인 줄 알면서도 젊은이를 보냈다. 그래서 5만 명 이상이 죽게 했다. 이 진실을 국가기밀이라고 보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다투는데 대법원이 언론 자유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 엘스버그가 그 펜타곤 페이퍼에서 내린 결론이 과연 맞았느냐.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느냐 하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언론이 선동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 월남 공산주의자들 편으로 넘어가 버렸다. 미국 여론을 오도를 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이, 국회가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서 전쟁 반대로 기울어져 버렸다. 그래서 미군들이 마음대로 싸우지 못하게 여러 가지 재계약을 가하고 말았다. 이런 설도 또한 강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는 언론의 반전 분위기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에 수많은 기자가 갔는데 전쟁에 반대하는 보도, 특히 월맹군이 학살하는 것보다는 미군이 학살하는 것, 월남군이 학살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전쟁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반성이 지금도 있고, 그러나 70대 초에는 반전 보도가 이게 정의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미국의 일종의 좌경화가 일어난 거죠. 그 속에서 이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는 아주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 역을 맡은 톰 행크스가 아주 터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톰 행크스는 그렇게 아주 와일드한 사람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과잉 모션이 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 브래들리라는 사람의 그 보스 기질이라든지 강력한 리더십을 돋보이려고 하니까 톰 행크스가 자기 역에 잘 어울리지 않게 너무 오버액션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기사를 써가지고 그것을 문선부에서 활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인쇄하던 옛날 윤정기도 나오고 해서 저로서는 아주 옛날 제가 초년병 기자 생활하던 그 무렵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 테마는 권력을 언론이 견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권력을 언론이 견제해야 된다. 국가가 거짓말하는 것은 언론이 덤벼들어서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킨 것은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동 보도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선동 보도였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 언론은 뭘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의 진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폭로했던 그 잣대를 문재인 정권한테 들이대 가지고 과연 요사이 논란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안으로 주사파가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언론이 보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국가의 운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문재인 정권 안에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 한국 언론사는 단체 관람을 해야 됩니다. 더 포스트를 단체 관람하고 기자 정신이 뭐냐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요새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뭐냐? 맨정신이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랍니다. 맨정신. 미국 기자들의 맹활약을 그린 영화가 최근에 이것 말고 한 2년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이거는 보스턴 글로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취재팀이 보스턴 지역의 신부들의 어린이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카데미 상을 받은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더 포스트보다는 스포트라이트이 그 기자들의 취재하는 것을 더 사실적으로 사실에 맞게 보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사람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엄 또 죽었고, 그 다음에 벤 블래들리, 그 전설적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도 죽었습니다. 이 벤 블래들리라는 사람은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의 동문인 이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 의원일 때부터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다음 나중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이 벤 블래들리의 가장 중요한 뉴스 소스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1963년 11월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그 제키 케네디 부인이 그 총 맞은 남편을 끌어안았던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벤 블래들리 부부가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 위로하러 갔더니 거기서 제클린 케네디가 여러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정색을 딱 하고 나서는 그렇게 친하게 되던 벤 블래들리 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순간 벤 블래들리가 느꼈답니다. 그동안 케네디 부처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제클린 케네디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기자로 보는구나. 역시 기자는 영원한 친구일 수가 없겠구나. 친구냐 기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 영화의 중심 테마입니다. 기자는 공적 존재인데 사적 인연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안 된다.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엄격하게 사실에 충실한 기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가 5천만 달러인데 벌써 약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아카데미상 3개 부분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은 요 앞에 주연상을 몇 번 받았죠. 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 하면은
1972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펜타곤 페이퍼 폭로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펜타곤 페이퍼 폭로를 보고 나서 다니엘 엘즈버그라는 사람이 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만 이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17개 다른 언론사에도 자료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소됐는데 나중에 무죄 기각됨으로써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폭로가 난무하니까 닉슨이 특별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폭로하는 사람들 뒷조사 막 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팀을 만들었다가, 이게 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를 밤에 살짝 몰래 들어가서 이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있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침입사건이죠. 선거운동본부 침입사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유하죠. 그때 워싱턴 포스트의 젊은 사회부 기자 두 사람, 밥 우드워드 그리고 칼 번스타인 두 기자가 이 사건을 추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뭐 주거 침입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2년 뒤에 닉슨이 사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는 뉴욕타임스한테 특종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했는데,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라이벌지가 특종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같이 따라가서 계속 보도를 해준다. 그것이 대의다. 이런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니까 드디어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 워싱턴 포스트가 앞장서서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스가 따라오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라이벌 신문사가 특종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서 후속 보도를 해서 더 큰 특종을 하는 경우가 한국의 언론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맨 처음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더 자세한 보도를 해서 이 두 신문사가 나중에 기자상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정정당당한 입장으로 달려들면 그 사람한테 복이 온다. 이 경우에 특종의 복입니다. 특종의 복. 특종이 역사를 만든다. 특종이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역사를 만든다는 것, 그런 시대가 한국에서도 몇 번 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한국의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언론이 민주주의도 지키고 공화국도 지킨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나라 기자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은 오는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솔제니친으로 알려진 반디의 시 붉은 세월 출판 기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으로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